애니메이션 덤만추 5기 시리즈는 빠르게 속도를 내기보다는 라이트 노벨 17권에서 볼 수 있는 여러 장면을 정말 세심하게 그리면서 우리 독자들에게 많은 힌트를 주는 동시에 우리 독자들이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많은 여지를 주었습니다. 물론 저는 라이트 노벨로 이미 읽어봤기 때문에 애니메이션에서 볼 수 있는 어떤 장면이 추후에 어떤 장면을 이어지는 복선이 되는지 알 수가 있었지만 라이트 노벨을 읽지 않으신 분들은 아마 그 장면을 파악하는 게 조금 힘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오늘은 다소 스포일러가 될 수는 있겠지만 그런 장면들을 가지고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. 그게 바로 라이트 노벨 애니메이션 덤만추 5기가 가지고 있는 멜로디자 우리가 이 작품을 좋아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하거든요. 가장 먼저 이야기할 장면은 이온이 정신을 차리는 장면이 아니라 헤스티아가 우라노스를 만나는 장면입니다. 우라노스를 만났을 때 헤스티아는 헤르메스가 건네주었던 그 쪽지를 가지고 뭔가 조금 상담을 하려고 했었지만 우라노스 곁에도 프레이아 파밀리아의 눈과 귀가 되는 인물이 한 명 있었기 때문에 더는 자세히 이야기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. 그래서 우라노스는 일부러 헤스티아를 먼저 막았었는데 단순히 헤스티아가 자신에게 상담하는 것 외에도 무언가 좀 힌트를 주기 위해서 우라노스가 일부러 어떤 말을 하게 됩니다. 그 말은 바로 이거였죠. 가을이 깊어지고 겨울이 다가오면서 준비해야 되는 장작을 가네샤 파밀리아가 아니라 헤르메스 파밀리아에게 넘기라는 지시였습니다. 이 지시는 언뜻 보게 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같지만 장작이라는 키워드가 무척 중요합니다. 우라노스는 직접적으로 말하는 대신 의심을 사지 않을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애둘러서 헤스티아에게 어떤 단서를 던지게 되었고 아직 헤스티아는 그 단서가 무엇인지 파악하지는 못했지만 추후에 다시금 오라리오에 들어오는 데 성공한 하스피를 만나면서 드디어 반격의 첫 신호탄을 쏘아 올리게 됩니다. 더 자세히 이야기를 한다면 너무나 커다란 스포일러가 되기 때문에 다는 말하지 않겠습니다. 어쨌든 우라노스가 헤스티아에게 말했던 이 장작이라는 키워드는 절대 놓칠 수 없는 하나의 보선이었습니다. 그리고 또 다른 보선이라고 하게 된다면 벨이 프레이아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도중에 그녀가 역시 좋아해 라는 말을 하는 모습을 보고 무심코 자신이 시르상이라고 말을 건넸던 모습이었습니다. 그 말을 들은 이후 프레이아는 잠시 넋을 놓아버리고 말았는데 그 이유는 굉장히 특별했습니다. 프레이아는 시르로서 벨을 차지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에 시르가 아니라 프레이아로서 벨을 차지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었지만 사실 그것도 잘 되지 않고 있었고 오히려 벨이 건넸던 어떤 말에 프레이아 마음이 더 크게 항락이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벨크라넨을 가리켜서 영웅이라고 말하고 영웅은 언제나 호세칸이라는 걸 알 수가 있었죠. 호세칸인지는 모르겠지만 여러 인물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호세칸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은 합니다. 어쨌든 하렘의 주인공이 되어 있는 벨은 이번에도 넌지시 자신의 그 능력을 활용해서 프레이아가 한층 더 깊이 자신을 좋아하도록 만들었는데 그러면서 프레이아의 마음은 자신이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의 마음이 다시금 활활 타오르게 됩니다. 활활 타오르게 되었다고 말하기보다는 프레이아가 더욱더 초조해지는 계기가 되었던 건데 애니메이션 5기 7화에서 볼 수 있었던 이 장면은 라이트 노벨에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. 프레이아는 가슴을 억누르고 있었다. 그것은 오만한 여왕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었으며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마을 아가씨와도 같았다. 오랜 시간이 지난 후 무의식적인 행동처럼 걸어나간 방 한 구석. 금은 장식이 뿌려진 경대의 서랍을 열었다. 가녀의 손가락이 꺼낸 것은 파란머리 장식. 한 소년이 누군가에게 선물했던 한 쌍을 이루는 액세서리였다. 여신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머리 장식을 가슴에 끌어안은 채 서 있었다. 그리고 그는 여신과 거울을 마주하듯 서 있는 자가 하나. 소년이 나간 떡과 남은 문과는 반대편의 문. 여신의 허가가 떨어지지 않아 아무도 신실에 들어오지 못하는 가운데 희미한 말을 깡딘 그녀는 닫힌 문에 등을 기댄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. 누구보다도 무엇보다도 얼굴을 일그러뜨리고 있었다. 이 묘사를 읽어보게 된다면 프레이아의 마음에는 뭔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고 그 변화를 느낀 헬렌이 함께 마음 아파하면서 좀 얼굴을 찡그리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. 왜 헬렌이 얼굴을 찡그렸고 왜 프레이아는 괴로운 듯이 가슴을 움켜잡았는가. 그거는 프레이아가 품고 있는 시르가 품고 있는 그 마음을 생각해보게 된다면
어렵지 않게 답을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. 라이트 노벨 더 만추 17권에서 해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. 이 상자 정원 속에서 지금 군주에 몰린 건 그 우둔한 토끼가 아니야. 프레이야 님이시지. 마모되면서도 매일 그날에는 우리의 책략에 굴하지 않은 채 오히려 여신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있다. 실제로 프레이야님은 최근 홀로 무언가를 생각하는 시간이 늘었다. 네, 그렇습니다. 프레이야가 일격을 당했던 것은 바로 자신이 무신 걸 보여주는 벨을 좋아하는 그 순수한 마음에 자연스럽게 나타났던 그 모습, 바로 신으로 지낼 때의 모습이었고, 벨은 그 모습을 보고 무의식적으로 시르상이라고 말하게 되면서 그녀의 마음을 완전히 흔들어 놓았습니다. 앞으로 이야기는 어떻게 되는가? 프레이야가 품고 있는 오만방정한 여왕이자 여신으로서 품은 그 마음과 평범한 마을소녀 시른으로서 품고 있는 그 마음이 교차할 때 이야기는 한층 더 즐거워지게 됩니다. 자세한 이야기는 추후에 반영되는 애니메이션 더 만추 5기를 보시거나 라이트 노벨 더 만추 17권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. 좋아하는 마음에는 하나의 마음이 아니라 프레이야로서 벨을 좋아하는 마음, 그리고 시른으로서 벨을 좋아하는 그 마음이 점점 더 깊이 교차하고 자신의 진심으로 바라는 것은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여신 프레이야의 모습이, 그런 시르의 모습이 더 만추 5기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. 정말 애니메이션도 그런 장면들을 너무나 잘 그려놓고 있었고, 우리가 책을 읽었던 그 섬세한 모사를 애니메이션에서는 가볍게 지나치는 일 없이 모두 다 정교하게 잘 보여주었습니다. 그래서 더 만추는 정말 좋고, 애니메이션 더 만추 5기 7화는 불과 몇 페이지밖에 그려지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을 뗄 수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. 다음 5기 8화부터는 이제 서서히 새로운 반격이, 새로운 움직임이 막을 올리게 됩니다. 아마 우리가 애니메이션 오프닝에서 그려졌던 헤스티아의 그 장면이 그려지는 것은 5기 8화는 좀 어려울 것 같고 5기 9화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 이야기는 또 다시 할 수 있도록 하죠. 마지막으로 좋아요와 구독도 꼭 부탁드리고, 여유가 되신다면 멤버십에 가입해 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.